오늘은 대유 에이텍과 대유 플러스 그리고 대유 AP 이렇게 세 종목 정도 현재 흐름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세 종목의 간단한 지분 구조 현황부터 좀 알아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표로 간단하게 좀 만들어 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유그룹 안에는 또 다른 상장사인 위니아 딤체도 있긴 하지만 오늘 세 종목부터 좀 알아보고 위니아 딤체도 따로 한번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비상장사인 대유홀딩스가 지주사로 있고 대유에이텍과 대유플러스를 지배하고 있고 또 대유플러스와 대유에이텍이 다시 대유AP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대유AP는 현재 발행 주식수가 1100만 주 정도 되고 유통 물량은 300만 주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환사채라든지 추가 상장 등을 통해서 대주주의 지분율이 일부 희석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상장되고 난 후에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유에이텍은 자동차 시트 제조 기업으로 최근에 굉장히 핫한 자동차죠. 현대차에서 출시되는 캐스퍼가 사전 예약 돌풍을 좀 일으키면서 캐스퍼의 시트를 독점 납품하고 있는 대유에이텍이 시장에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지금 자동차 섹터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시트를 납품하고 있는 대유에이텍 역시 좋은 흐름을 그려갔을 것으로 좀 예상은 됩니다. 그럼 대유에이텍의 차트의 흐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유에이텍의 단기적인 흐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살짝 이탈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면 거래가 큰 것들만 한번 체크를 좀 해보자면 이쪽에 보시는 이 큰 거래들이 이탈을 할 만한 큰 물량의 장대 음봉이나 아니면 연속적인 쌍봉의 음봉이 떨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좀 흔들면서 물량을 모아 나가는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도 지켜줘야 될 라인에서 좀 지켜주고 다시 반등했고 또 21선 위로 그리고 121선 위로 안착해서 좋은 그림 좀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좀 평가가 됩니다. 지금 차트를 좀 한 칸만 좁혀서 보면 52주 신고가 영역에 거의 근접하게 직전 고점 영역에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52주 신고가는 이때 갱신을 했지만 가까운 고점까지는 아직 조금 거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락의 흐름 안쪽에서 지금 보시는 이 흐름의 안쪽에서 대유에이텍은 중간보다 조금 아래의 포지션에 지금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121선을 이탈하고 다시 밑으로 좀 내려가면 어려운 흐름을 조금 더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탄력을 잃지 않는 선에서 아무래도 계속 좀 이어져 가는 게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을 1차적으로 우리가 좀 선정을 해보고 조금 더 밑에까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물론 241선까지도 다시 한번 내려갈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탄력이 좀 떨어진 흐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종목인 대유 플러스는 원래 유선 통신 장비 제조업체로 좀 알려져 있지만 대유 플러스가 전기 자동차 충전 사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계획이 좀 알려지면서 전기차 관련주로 시장의 평가를 좀 받기도 했습니다. 아까 대유에이텍은 자동차 시트를, 대유 플러스는 전기차 충전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고 있는 어떤 과도기적 단계에서 적절한 모멘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대유 플러스의 차트의 흐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유 플러스는 상승의 각이 다소 좀 완만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 지금 이 구간부터 흐름이 급등의 흐름으로 좀 변경된 것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큰 거래가 발생했던 이런 구간들만 따로 떼어내서 한번 보자면 아이고 잘못 눌렀습니다. 이 구간들만 우리가 한번 보자면 지금 아까 대유에이텍이었죠? 대유에이텍처럼
장대 양봉 이후에 장대 음봉으로 크게 고점에서 뚝 떨어지는 연속성 있는 그런 음봉의 캔들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이 캔들 하나 정도가 좀 장대 음봉으로 보이지만 밑에 거래량 같이 보시면 절대 큰 거래가 이탈된 것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점을 잘 잡고 시간 투자만 잘 된다면 나쁘지 않은 종목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의 방향성이 조금 어려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탄력을 잃지 않고 좀 이어간다는 가정하에 이 정도 가격대를 중요 가격으로 선정해서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요 밑으로 내려가면 밑에도 당연히 바닥이 있지만 그 거리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요 정도 가격대나 그 바로 밑에 있는 요 정도 가격대 1230원 요 정도를 중요 가격으로 선정하는 것이, 그리고 좀 지켜보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마지막 대유 AP 종목은 대유 플러스로부터 스티어링 1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면서 지금 지배 구조가 그림과 같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 발행 주식 1100만 주 중에서 약 70%에 달하는 물량을 두 지배 기업이 나누어 갖고 유통 물량은 300만 주 정도밖에 되지 않는 물량이 좀 작은 그런 종목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럼 대유 AP의 차트의 흐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유 AP의 상장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차트를 조금 좁혀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상장 이후에 이렇게 고점을 달성하고 확대해서 보자면 굉장히 등락의 폭이 큰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경부터 흐름이 조금 변경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이렇게 완만한 상승의 흐름을 좀 이어가다가 최근 들어 급격하게 아래쪽으로 좀 방향을 바꿔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6,850원 이 정도 라인 정도를 중요한 가격대로 좀 보고, 우리가 요 밑으로는 이탈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구간으로 좀 선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앞쪽의 차트를 좀 같이 보자면 지금 선정했던 이 가격대가 결국은 이 라인과 요런 라인들, 그리고 요쪽, 그리고 또 요 밑에도 한 칸 더 있지만 요 정도 라인, 너무 밑에까지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너무 밑에까지 열어두고 보는 것보다는 요 정도 가격대를 중요 가격으로 선정을 좀 해서 우리가 지켜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다만 대주주 지분율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전체 1100만 주 중에 약 70% 정도 되기 때문에 유통 물량은 굉장히 좀 적습니다. 그래서 뭐 갑작스러운 급등이라든지 그런 흐름을 보이기는 조금 어려울 종목으로 좀 생각이 되고, 마찬가지로 시간 투자를 충분히 좀 하면서 이 흐름이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탄력을 다시 받았을 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